안녕하세요. 돈을 공부하는 남자 수페TV의 수페입니다. 이번 주는 시장이 사람들을 흔들어 놨죠. 미중 정상회담이 열리자 어떤 종목은 폭등했고 반대로 어떤 종목은 하루 만에 무너졌습니다. 같은 시장인데도 누군가는 환호했고 누군가는 공포를 느낀 한 주였죠.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오늘 새벽 공개된 투자대가의 포트폴리오입니다. 월가의 전설들은 지금 조용히 방향을 바꾸고 있는데요. 2026년 진짜 기회가 어디에 숨어 있는지 주간 브리핑과 함께 하나씩 정리해 보겠습니다. 시작 전에 이런 영상을 계속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따뜻한 댓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저를 행복하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미국 4대 지수 현황을 체크해 볼게요. 다우존스는 0.2% 하락했고 S&P 500은 0.2% 올랐습니다. 나스닥은 0.3% 빠졌고 장기 채권은 2.8% 폭락이 나왔는데요. 전반적으로 주식시장이 좋지 않았는데 S&P 500은 잘 방어되는 모습입니다. WTI 선물을 보면 지난주 95달러까지 내려갔었는데 다시 100달러를 넘겼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평화협상이 계속 교차 상태에 빠지면서 호르무즈 해협이 사실상 폐쇄 상태로 유지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목요일에는 트럼프가 전멸을 맞이하게 될 거라고 경고하면서 더 크게 올랐습니다. 관세 때문에 물가가 위태로운데 유가로 인해서 더 큰 충격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에 대한 관심은 꾸준히 가져야겠습니다. 이번 주 S&P 500을 보면 대부분 조정을 받았는데 몇 개 기업이 크게 올랐죠. 대표적인 기업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 중에서 의미 있는 상승을 보여준 기업 3개만 보면 첫 번째는 엔비디아입니다. 미중 정상회담과 실적 발표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올랐죠. 실제 회담에서도 좋은 이야기가 오고 갔습니다. 엔비디아 H200을 판매 허용했는데요. 그런데 실제로 진행될지는 계속 지켜봐야겠습니다. 두 번째는 시스코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가면 발표로 주가가 20% 급등했다고 나왔지만 사실은 AI 수주가 급증해서 주가가 올랐습니다. 작년 대비 3배나 증가했는데요. AI 수혜는 다양한 기업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헬스케어 분야를 보면 오랜만에 올랐죠. 그 중에서도 가장 크게 오른 건 1911입니다. 1분기 매출이 56%나 증가하고 투자도 적극적으로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테마 ETF 바로미터를 볼게요. 섹터는 정보기술이 신고가를 경신했고 에너지는 지난주에 빠졌었는데 이번 주 반등했죠. 5.9% 올랐습니다. WTI와 함께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가치랑 성장을 놓고 보면 대형 성장주, 가치주 모두 같이 신고가를 경신했고 중형 성장주는 1.1% 올랐습니다. SCHD는 0.3% 상승했고 성장에서는 반도체, 인공지능, 사이버 보안이 신고가를 경신했다가 금요일에 하락했죠. 특히 반도체가 많이 빠졌습니다. 고점 대비 4.7%까지 내려오는 모습이고요. 클라우드는 1% 하락하는 한 주였습니다. 혁신에서는 BOTZ 로봇이 신고가를 경신했다가 좀 내려왔고요. 원전은 8.4% 크게 하락했습니다. 빅테크와 고배당의 최고점 대비 하락률을 볼게요. 빅테크는 이번 주 신고가를 경신한 기업이 4개나 나왔는데요. 엔비디아, 애플, 구글, 브로드컴입니다. 그리고 팔란티어는 아쉽게도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 1.8% 하락이 나왔고 고배당주를 보면 상승한 기업이 꽤 있었는데 엑스모빌이 7.5%, 알트리아가 6.6% 상승했습니다. 엔비디아의 주가 차트를 보면 박스권을 뚫자마자 급등이 나왔고 이제는 200달러가 지지선이 됐습니다. 금요일에는 주가가 내려오긴 했지만 여전히 강한 모습이죠. 이제부터 우리가 봐야 될 거는 20일에 있는 실적 발표입니다. 기대가 큰 만큼 실망도 클 수 있지만 그동안 눌린 주가에 비하면 아직 상승 여력이 남아있으니까 관심있게 지켜봐야겠습니다. 엑슨모빌의 주가 차트를 보면 이란 전쟁으로 인해서 크게 올랐다가 지금은 주춤하고 있죠. 차트가 꼭 헤드앤숄더 모형입니다. 이번 상승이 정고점을 뚫지 못한다면 어려운 상황에 돌입될 수 있으니까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하겠습니다. 주가와 환율을 함께 놓고 볼게요. S&P 500은 0.2% 거의 부합을 유지했는데 환율은 2.3% 급등했습니다. 1498원까지 올랐는데요. 우리가 주식 계좌를 가만히 들고 있었다면 2.5% 상승하는 한 주였습니다. 해외 종목 매매 현황을 보면 가장 매수가 강력했던 건 마이크론입니다. 3,355억 원의 순매수가 들어왔고요. 그 밑을 보면 인텔, D램, QQQM 등 반도체를 비롯한 성장 종목이 대거 포진되어 있습니다. 매도 포지션도 마찬가지로 반도체가 대부분이죠. SOXX의 매도량이 상당합니다. 1조 6천억 원에 가깝고요. 급등한 만큼 매도 물량도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마이크론의 주가 차트를 보면 최근 흐름이 엔비디아와 비슷하죠. 엔비디아 실적에 따라서 함께 움직일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국내 상장 해외 ETF의 수익률을 보면 미국 광통신과 우주산업이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고 나쁜 성적을 보이고 있는 분야는 원자력과 인도였습니다.
우리 주식 계좌에 중요한 이슈가 되는 이번 주 기사 5가지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물가 지표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소비자 물가 지표가 예상치보다 높게 나왔습니다. 지난달까지 잠잠하던 물가가 갑자기 튀었죠. 시카고 연은 총재는 반드시 물가를 끌어내려야 된다고 강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물가가 높게 나왔는지 보면 헤드라인 CPI는 예상치가 3.7%였는데 3.8%가 나왔고 코어 CPI도 0.1% 높게 나왔습니다. 생산자 물가 지수는 더 심각한데요. 예상치가 4.9%였는데 6%가 나왔고 에너지 비용이 17.9% 급등이 나왔습니다. 서비스 물가가 오르면서 도소매 마진도 2.7%나 올랐는데요. 관세 비용이 가격에 본격적으로 전가되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고금리 장기화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죠. 성장주에 대한 부담으로 작용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테마는 꺾이지 않는 모습입니다. 두 번째 기사는 애플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미토스가 애플의 보안벽을 5일 만에 뚫었다고 합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엔트로픽의 미토스의 실체가 증명되는 순간이죠. 이렇게 되면 보안 기업들은 오히려 더 수혜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실제로 주가 차트를 보면 애플이 하락할 때 소프트웨어 기업인 팔로알토는 급등했습니다. 누군가의 약점이 누군가에겐 기회로 작용되고 있는데요. 투자에서 나의 위치가 어디에 속하는지 포지션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져야겠습니다. 사이버 보안 관련된 ETF는 대표적으로 CIBR이 있죠. 개별 기업 투자가 어렵다면 ETF로 접근하는 것도 좋습니다. 사이버 보안 3대장은 팔로알토, 클라우드 스트라이커, 포트넷입니다. 투자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현재 AI 순환형 계약 구조를 보면 다음과 같은데요. 엔트로픽의 포커스를 맞춘 기업을 보면 엔비디아, 마소, 아마존, 구글이 있습니다. 엔트로픽에 투자를 가장 많이 한 기업은 아마존과 구글인데요. 신기하게도 이 두 개의 기업이 요즘 주가가 가장 좋습니다. 연관성이 있으니까 내가 투자하고 있는 기업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기사는 예측 시장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대통령 선거와 금리 예측을 넘어 이제 스위프트의 결혼식도 투자 상품이 된다고 합니다. 이 시장이 뭐길래 이렇게까지 월가에서 주목하고 있는 걸까요? 초기에는 기준금리 전망을 예측하는 게 일반적이었습니다. 지금도 이런 예측은 여전히 흥행하고 있는데요. 6월 금리 동결이 98%나 됩니다. 요즘에는 주식 투자 전에 예측 시장을 먼저 보고 움직이는 투자자도 많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2023년 예측 시장 규모는 20억 달러밖에 되지 않았었는데요. 그런데 미국 대선을 기점으로 규모가 기하급수적으로 커지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640억 달러까지 올랐고 칼시와 폴리마켓이 폭발적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그 규모가 3,250억 달러까지 커질 거라고 전망하고 있는데요. 스포츠, 금리, 정치 등 다양한 분야로 예측 시장이 확장되고 있습니다. 스위프트의 결혼도 여기에 들어가는 거죠. 모든 예측이 돈으로 전환되기 시작했습니다. 아쉽게도 양대 산맥이라고 불리는 폴리마켓과 칼시는 비상장 기업이라서 투자하기 어렵고요. 현재 가장 대표적인 상장 기업을 찾자면 로빈후드가 있습니다. 칼시와 제휴하고 있고 예측 시장 마켓을 제공하고 있죠. 현재 주가는 크게 오른 뒤에 조정을 받은 상태입니다. 150달러 넘던 주가가 77달러까지 내려왔는데요. 최근에는 실적이 좋지 않게 나오면서 다시 개파락이 발생됐습니다. 바닥을 이탈하지 않고 횡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번째 기사는 미중 정상회담 이야기인데요. 트럼프는 환상적인 무역 합의를 이뤘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회담에서 거론된 기업들의 주가는 최근에 크게 요동치고 있죠.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정상회담 이후에 시장 분위기가 크게 바뀌었습니다. 한국 시장도 살벌했는데요. 관세 완화와 공급망 협력 가능성이 언급되자 반도체와 중국 관련 기업들이 강하게 움직였습니다. 겉으로는 화해 분위기였지만 AI 반도체 패권 경쟁은 여전히 진행 중인 겁니다. 결국 지금 시장은 단기 기대감과 장기 패권 싸움이 동시에 움직이고 있는 구간입니다. 이번 회담을 통해 투자 포인트를 짚어보면 크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AI 칩 패권, 히토류 전쟁, 대만 이슈, 그리고 산업 패권인데요.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역시 또 반도체죠. 그만큼 미래 먹거리인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양쪽 다 양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대표적인 ETF로 SOXX가 있고 나머지 투자 포인트도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섯 번째 뉴스는 토요일 새벽에 나온 기사죠. 비레크먼이 마소를 매수했다는 소식입니다. 투자 대가들의 포트가 오늘 새벽에 모두 공개됐는데요. 그들은 어떤 투자를 했을까요? 대표적인 투자대가 4명의 포트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변동성이 클 때는 큰 손들의 투자를 보면서 지혜를 얻는 것도 큰 도움이 되는데요. 하나씩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버크셔 해서웨이입니다. 워런 버핏은 CEO 자리를 물러났지만 최근 인터뷰에서 중요한 결정은 함께 논의한다고 했죠. 이번에 정말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어떤 투자를 강행했는지 보면서 우리의 투자를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체 포트를 먼저 보면 3개의 기업을 새롭게 매수했고 16개의 기업을 매도했습니다. 대량 매도가 진행된 거죠. 현금화를 계속 진행하면서 투자 기업 또한 축소하는 모습입니다. 시장이 거품이 있다고 판단한 버핏은 선택과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버핏의 탑7 종목을 보면 여전히 애플의 비중이 가장 높고 그 다음은 아멕스, 코카콜라 순입니다. 이 중에서 매수한 기업은 유일하게 구글뿐이고요. 물량도 꽤 많이 늘렸죠. 2%였던 비중이 5.9%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러면서 탑7으로 들어왔고요. 반대로 매도를 진행한 종목은 뱅크 오브 아메리카와 쉐보론입니다. 특히 쉐보론의 비중은 3분의 1이나 덜어냈습니다. 전량 매도한 종목을 보면 깜짝 놀랄 만한 기업들이 있는데요. 비자와 마스터카드를 모두 다 팔았습니다. 이제 결제 분야에서 해자가 없다고 판단한 거죠. 지난주 크레디트 법안에 대해서 언급드렸는데 버핏은 먼저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UNH도 전량 매도했는데요. 저가의 매수를 잘했다고 생각했는데 반등 전에 매도한 걸로 보입니다. UNH의 주가를 보면 1분기 매도니까 초록색 부분에서 손절한 거죠. 버핏도 항상 수익을 내는 건 아닌가 봅니다. 지금 급등해서 주가가 더 많이 올라왔는데 아쉬운 모습입니다. 반대로 비중을 3배나 늘린 구글의 차트를 보면 나름 저렴한 구간에서 매수를 했죠. 최근 주가가 더 크게 오르고 있는데요. 좋은 주식은 주가가 비싸다고 생각들지만 계속 오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비중이 크기 때문에 수익 규모도 클 텐데요. UNH의 손실을 만회하고도 남을 수준입니다. 두 번째 투자 대가는 드러켄 밀러인데요. 최근 투자를 가장 잘한다고 알려진 인물입니다. 단기 트레이딩도 많이 하기 때문에 함부로 따라하면 안 되지만 그의 포트를 보면 어디에 기회가 있는지 탐지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드러켄 밀러의 포트 변화를 보면 현금 비중을 생각보다 많이 늘렸는데요. 포트 규모를 22%나 줄였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31개 기업을 매수하고 23개 기업을 매도했는데요. 조금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탑7 종목을 보면 한 종목 빼고 모두 거래했습니다. 매수한 종목은 헬스케어 기업 나테라의 비중을 크게 늘렸고 S&P 500 동일 가중 방식 RSP 일반 상품을 매도했는데 콜옵션을 매수했습니다. 그리고 아르헨티나 국영 석유회사 YPF를 매수했는데요. 여기서 눈에 띄는 건 지난번 브라질을 매수한 것과 이번 아르헨티나를 매수한 겁니다. 남미 투자를 계속 늘리고 있는데요. 순위에 들지 않았지만 다른 종목들도 있습니다. 모두 합하면 남미 비중이 총 14%나 됩니다. 매매 현황을 조금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새롭게 매수한 종목은 브로드컴과 샌디스크가 보이는데요. 반도체 기업 중에서 선택적으로 재편하는 모습이고 혁신 기업으로는 유니티와 로쿠를 매수했습니다. 반대로 매도 종목을 보면 지난 분기에 강하게 매수했던 금융섹터 ETF인 XLF를 모두 다 매도했고요. 구글, 도큐사인, 아마존도 전량 매도했습니다. 새롭게 매수한 샌디스크의 주가 차트를 보면 최근에 참 많이 올랐죠. 1분기 매수했으니까 $500 부분에서 매수했을 것 같고요. 현재 주가는 $1,400입니다. 2배 가까이 오른 거죠. 1분기 때 많이 올랐다고 생각했는데 드러켄 밀러는 더 갈 거라고 생각하고 매수를 진행했습니다. 세 번째 인물은 앞에서 언급드렸던 비레크먼인데요. 리틀 버핏이라고 불리는 그가 이번에 마소만 매수했을까요? 아니면 다른 종목도 더 담았을까요? 투자 종목이 심플하죠. 총 12개의 종목을 담고 있고 새롭게 매수한 종목은 2개, 매도한 종목은 1개가 있습니다. 투자 비중을 보면 1.9% 축소했는데요. 역시나 일부 현금화를 진행했습니다. 비레크먼의 투자기업 탑7을 보면 다음과 같은데요. 우리가 아는 기업들이 많죠. 아마존, 우버, 마소, 메타 등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이번에 새롭게 매수한 기업은 버거킹을 품고 있는 인터내셔널과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그리고 아마존과 하워드 슈즈는 추가 매수했고요. 구글은 지난 분기에 이어서 이번에도 거의 대부분 매도했습니다. 마소의 차트를 보면 비레크먼이 매수한 시점은 바닥을 향해 가고 있을 때죠. 지금은 저점을 찍고 일부 올라온 상태입니다. 현재 주가는 $420인데요. 비레크먼의 단가도 이 정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번째로 피터 틸의 포트를 보겠습니다. 지난 분기에 전량 매도하고 떠났는데 이번에 과연 돌아왔는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아쉽게도 전량 매도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아직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비상장 AI 스타트업에 관심을 갖고 있는 피터 틸입니다. 지난주에 해양 데이터 센터 기업에 투자를 시작했다고 말씀드렸었죠. 피터 틸은 AI 테마가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고 새로운 투자처를 찾아서 떠났습니다. 빅테크보다 더 매력적인 기업이 많다고 본 거죠. 최근 혁신 기업들의 움직임이 활발한데요. 거품의 끝은 혁신주 다음에 IPO인데 그 순서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포트를 보겠습니다. 투자하는 종목은 총 580개나 되는데요. 그 중에서 비중이 큰 7개 기업을 가지고 왔습니다. 뭔가 익숙한 그림이죠. S&P 500의 비중이랑 거의 유사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수 투자와 비슷한 포트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이 지수보다 더 높은 수익을 만들기 위해서 매매한 종목들을 보면 엑스모빌, 쉐브론, GE 버너버 같은 종목들을 매수했는데요.
지정학 리스크를 보고 들어간 거죠. 좋은 선택이었습니다. 매도 종목을 보면 엠로빈, 아멕스 등이 있는데요. 경기 민감 소비와 금융주 그리고 많이 오른 방어주를 일부 정리했습니다. 투자대가의 포트를 보면 각자 추구하는 투자 스타일이 많이 다르죠. 비레크먼은 마소와 아마존을 매수하며 AI 투자를 확대했고, 드러켄밀러는 남미 반도체 헬스케어 투자를 늘렸습니다. 피터 틸은 지난 분기에 빅테크를 모두 매도하고 돌아오지 않았고요. 워런 버핏은 고금리 장기화를 대비하는 모습입니다. 모두 다른 투자를 하고 있지만 단 하나의 공통점이 있었죠. 바로 일부 현금화에서 총알을 준비하고 있는 건데요. 포트의 일부로 현금을 장착하는 모습입니다. 다음 주 배당 기업을 보겠습니다. 5월 18일부터 29일까지고요. 에키닉스, 마이크로소프트, 3M, 존슨앤존스, 로우스가 있습니다. 배당 투자자분들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 주요 일정을 보면 20일에 있는 엔비디아 실적이 가장 중요하죠. 반도체를 비롯한 성장주의 방향이 정해지는 날입니다. 그리고 21일에는 월마트의 실적이 있으니까 소비 둔화 여부를 판단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하워드 막스의 명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투자의 핵심은 미래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대비하는 것이다입니다. 포트폴리오를 점검하고 미래를 대비해야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즐거운 주말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